먼저 우크라이나 전황으로서 용감한 러시아 병사의 행적을 보여주는 비디오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실패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포함해서 4편의 짧은 비디오를 소개합니다. 먼저 이 비디오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피해 러시아군은 집 안으로 숨었지만 이때 탄약을 탑재하고 있던 러시아군의 트럭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한 명의 러시아 병사가 트럭에 실려있던 탄약이 폭파되기 전에 트럭을 그들이 숨어있던 은신처로부터 트럭을 멀리 움직여 폭발시키는 모습입니다. 솔레다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바흐무츠키 진지를 포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전진하면서 건물에서 확인된 우크라이나 군대의 위치를 파괴하고 UAV 운영자는 홍보 및 조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름 이후 전투 중의 바흐무츠키는 실제로 집 전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향후 복원 여부는 의문입니다. 마지막 비디오는 러시아 기갑 부대가 이전에 러시아 군대가 점령했던 바세인 요새 지역 옆에 위치한 정착지 근처의 농장 숲에 숨어있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진지를 향해 발포합니다. 요새화되어 있는 네벨스케는 현재 상황에서 마을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에 근처 숲에 숨어있는 요새를 파괴하고 보급로를 포격함으로써 마을 주변에서 체계적으로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마치 람보르기니와 맞먹는 값비싼 무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 러시아는 견고하고 상대적으로 값싼 토요타 픽업을 구입하는 무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모든 무기 시스템은 항상 손상되거나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으면 손상되거나 파괴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무기에 사용되는 탄약과 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람보르기니를 만들거나 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사진은 2022년 1월에 항공모함에 불시착하다 바다에 추락한 F-35 인양된 사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군의 엄청나게 비싼 스텔스 전투기가 여전히 가치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일련의 사건 중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첫 번째 비디오는 주일 미 공군 기지에서 문제의 F-35B가 훈련을 수행하다가 의심되는 전기적 문제로 인해 강제로 착륙 후 견인하여 가는 도중에 랜딩 기어 고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디오는 F-35가 추락하여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미국 F-35의 가격은 대략 대당 9,460만 달러, 우리 돈 1,060억 원인 반면 러시아의 미그 31은 대략적인 가격도 알 수 없지만 러시아의 대부분의 무기 시스템이 미국 무기 시스템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미국 F-35 가격의 10분의 1일도 안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F-35의 사고 역사를 간단하게 나열하면 2014년 미 공군 소속 F-35가 치명적인 엔진 화재를 겪었으며 불과 2년 후 미 해병대 소속 F-35B의 비행 중에 무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2018년 F-35가 제조결함으로 인해 비행 중 엔진 연료 튜브 파열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보퍼트에서 추락했으며 2020년에 또 다른 F-35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KC-130J와 공중 충돌 후 땅에 박힌 후 폭발하였으며 지난 2022년 1월 24일 남중국해에서 정기 비행을 하던 중 항공모함에 불시착한 뒤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4대의 이스라엘 F-35 전투기와 4대의 미국 F-15가 장거리 작전 시나리오와 장거리 비행 시뮬레이션 공중훈련에 참가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지정학적이고 종교적인 이슈라 이해하기 힘들지만 단순히 군사력의 차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들었을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력이 우세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른 판단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첨단의 무기 시스템을 갖춘 이스라엘의 공군의 군사력은 이란을 압도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군의 우수한 작전 능력도 부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적이 수적 우세를 무효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습 공격을 가하여 공중이 아닌 지상에서 수많은 아랍 공군을 파괴한 오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런 훈련은 이란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이란의 지정학적인 존재만 부각시킬 수 있는 반작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에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지정학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인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모든 핵 관련 시설들과 연구소들은 지하로 숨어들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이란의 공군기를 파괴한다 하더라도 미사일 공격 능력의 향상으로 이스라엘 본토가 공격받을 가능성이 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란은 핵무기를 언제든지 제조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북한과의 핵공조와 미사일 공조는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란 미사일 형태를 보면 북한 미사일과 페인트 색깔과 이름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북한이 공군력의 열세를 미사일의 우세로 커버하려는 전략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항모전단의 위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이란 드론 공격과 소규모의 인원이 탑승한 초고속 정의 공격, 방어하기가 극히 힘든 이란이 최근에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너무나 취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공격을 제외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재래식 지상전으로는 이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군이 단순한 무장을 한 헤즈볼라에게 패한 사실. 이 헤즈볼라를 훈련시킨 나라가 이란입니다. 상한선 이하로 구매되지 않는 한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 석유를 운반하는 선박의 보험을 들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격 상한선 협정을 위반한 선박은 90일 동안 보험 및 자금 조달을 할 수 없으며 상한선은 2개월마다 검토한다고 하네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가 서방의 석유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100척 이상의 유조선을 구입하거나 재배치를 통한 소위 그림자 유조선 함대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석유 화물 운송에 관여했던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유조선을 완전히 구매함으로써 올해 초부터 103척의 유조선을 확보하였다고 하네요. 러시아는 EU나 미국의 제재 및 기타 무역 제한을 받지 않는 인도, 중국, 터키와 같은 국가에 점점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판매하기 위해 노후한 유조선의 그림자 선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금융 제재가 서방 은행 시스템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처럼 러시아산 유가에 대한 상한제 또한 중국, 인도 및 기타 국가들이 서방의 에너지 인프라를 우회하도록 이끌 것이고 무기로서 제재와 금수 조치에는 한계가 있으며 유통 기한도 한정되어 있습니다.